지식을 정리하는 노하우는 저도 글쎄요. 제가 이런 걸 얘기할 그게 되나?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학교를 오래 다니고, 되게 공부를 많이 하면서 사실 그 지식의 복리 효과 이런 거 얘기했는데 되게 많은 걸 공부했는데 사실 살면서 써먹을 만한 공부는 없어.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근데 살면서 저한테 필요한 공부들을 많이 했으면은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이제 와서 되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대신에 원래 저도 공부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23살부터 막 공부 열심히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좀 그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 지식을 정리하는 노하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얻은 거는 그 학습하는 방법 이거를 좀 얻은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잠깐 뭐 물어보셨으니까 하면 어 그게 별건 아니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든 새로운 게 어려운 건데, 새로운 거를 이렇게, 저도 새로운 거 공부하는 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되게 어려운데 하기 싫고. 근데 참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할 때,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솔팅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은 어려울 게 없거든요. 세금도 그렇고, 저는 이제 물리를 공부를 하면서 이걸 깨달았는데 원래 저도 23살 때까지는 물리에 진짜 하나도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어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물리도 진짜 어려운 게 아닌 게 그 단위 있잖아요. 단위. 물리를 이해하려면 단위를 이해하면 돼요. 단위가 별거 아니잖아. 미터라는 게 뭔지, 그램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게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되는지, 요만큼을 1미터라고 한다. 뭐 물 이만큼을 1리터라고 한다. 이만큼의 무게를 1그램이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의 조합들이거든요.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솔팅이 돼가지고 정리를 해가면은 나중에 막 복잡한 무슨 뭐 양자역학 이런 것도 다 결국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이 개념이 없이 막 그냥 처음부터 무슨 일반 물리학, 현대 물리 막 이런 걸 공부하면은 머리가 터지는 거죠. 그냥 뭐 이런 것까지 안 가도 저도 고등학교 때 물리 하나도 못하고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고등학교 물리조차도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단위부터 해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솔팅 저도 생각 못 해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초부터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그걸 하기 위한 기초가 뭔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만 하면은 그 방향을 잡는 거죠. 그거를 순서대로 해 가시면은 세상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세금은, 그러니까 어려운 건 그거죠. 그게 기초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 물리는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세금이 제가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사업에 필요한 세금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종합소득세 제가 계속 보라고 말씀드리는 종합소득세 부가세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가시면 될 것 같다. 나 이런 얘기 하기가 좀 내가 뭐라고 참 이런 얘기 하기 그런데 하여튼 그냥 제 경험, 제 나름의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거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은 제가 진짜 저 IQ도 뭐 제가 제일 좋게 나온 게 120도 안 나온 것 같고 116? 뭐 이렇게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요. 근데 그냥 열심히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되고 아무튼 제가 정말 머리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요걸 깨달았어요. 요거 뭐 솔팅 잘 이렇게 기초부터 잘 정리하면 된다는 그런 거를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세금은 정리가 됐고 회계 노무 이런 것도 다 정리했고 인터넷으로 마케팅 하는 것도 제 생각엔 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것부터 다 정리를 했고 뭐 그러면 이제 사업은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뭘 할지만 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좋은 분들 만나서 이제 사업하려고 계속 확장해 가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또 하고 싶은 게 그럼 돈을 벌려면 뭘 알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서 정리한 것들이 이제 좀 있는데 그런 것들 계속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뭐 건강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좀 하여튼 결국은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기초부터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서 근데 어렵더라고요. 다른 거는 이제 말씀드린 거 제가 정리한 건 좀 알겠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건강 관리가 생각처럼 잘 안 돼. 그동안 습관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것들 요즘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부터 챙겨야 되지? 뭐부터 알아야 되지? 이런 게 어, 하여튼 네, 그런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너무 샜네. 하여튼 같이 공부를 해가죠. 그런 식으로 참고만 해주시고요. 로사님 카페 게시판 보면서 헉 할 때가 있어요. 우와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으냐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저도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고요.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3년 반이 넘었네. 7월에 시작했으니까. 3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 많이 느끼시겠지만 뭐 주변에서도 뭐 불과 몇 년 사이에 정말 막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뭐 3년, 5년이면 다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긴 시간인 것 같아. 3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도 못했는데도 꾸준히 하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새삼 또 느끼고. 하여튼 열심히 계속 해 가겠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116이면 좋으신 편인가요? 하셨는데 IQ 116이 좋은 건 아니죠. 평균 정도 되려나? 평균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어릴 때 한 거고 지금은 아마 더 나빠졌을 것 같고. 더 더심턴님 아 저 진짜 아니라니까. 그 저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가 머리가 좋지 않다는 거를. 근데 그게 이제 머리가 좋다는 기준이 뭐 기억력이면 저는 정말 안 좋고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 굳이 제가 이렇게 저가 머리가 안 좋다는 걸 막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진짜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 많이 느끼지 않아요? 왜 이렇게 버벅대고 막 이럴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잘 술술술 얘기하는 건 이제 많이 해본 거 막 잘 아는 거 얘기할 땐 하는데 새로운 거 얘기하거나 막 지금도 막 버벅버벅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고 근데 그냥 라이브 하는 거는 굳이 제가 뭐 이렇게 뭐 머리 좋은 척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제가 진짜 머리가 안 좋은데 제가 못 이루는 게 아니고 저는 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겸손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정말로 제가 하나 좀 이렇게 이 유튜브 하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이거 봐 단어가 잘 안 떠오르잖아. 좀 이렇게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뭘 대단한 걸 한 건 아닌데 나도 이렇게 해 가고 있는데 누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진짜 머리가 안 좋아요. 머리가 안 좋은데 그 나름의 그 성과를 되게 만들어 왔거든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뭐 하여튼 제가 23부터 열심히 살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성과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진짜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열심히 하면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좀 있고 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이게 그렇다니까 내 머리가 안 좋다니까.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머리가 좋다, 뭐 재능이 있다 이런 거의 기준이 그런 얘기 있잖아. 열심히 하는 것도 재능이다. 그러면 저는 열심히 하는 재능은 있는 것 같아. 무식하게 열심히 한 거는 좀 있어요. 근데 몰라. 제 생각에 열심히 하는 거는 절박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전에는 열심히도 못했거든요. 근데 어떤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제가 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왔고 제 주변에 보면은 정말 여러분 주변에도 그냥 뭐 꼭 뭐 학벌 뭐 아니면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머리 좋다고 느끼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근데 참 저 사람은 조금만 노력하면 참 잘 살 텐데 정말 머리가 좋은데 뭐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걸 보면은 근데 이제 그만큼 못 사시는 분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측면에서 그런 거 보면은 좀 예,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좋은 게 다는 아닌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네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고요. 머리 별로 안 좋습니다. 겸손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진짜 그래요. 아까 하려고 하다가 얘기 안 한 게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던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제 머리가 얼마나 안 좋냐면 그 뭐지? 적성 검사 같은 거 아니면 IQ 검사 같은 거 다 비슷한데 아니면 회사 입사 시험 볼 때 적성 검사 같은 거 막 보면은
막 그런 거 하잖아. IQ 검사 비슷한 거. 저는 그런 거를 시간 안에 다 풀어본 적이 없다니까. 되게 느려, 두뇌 회전이. 뭐 물론 컨디션 따라 좀 다르기도 한데 아무튼 뭐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안 좋습니다. 저는 저를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보물 창고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예, 그 사업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왜냐면 제가 이거를 카페를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서 카페를 계속 만들고 유튜브를 만드는 거는 이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이걸 만드는 거고, 그거를 제가 항상 인터넷 마케팅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개념, 이걸 깨달으니까 제가 이게 되게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걸 깨달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플랫폼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로사님이 느끼는 것처럼 정부의 보물 창고 같다라고 느껴야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고,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했죠.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런 기회를 이제 인터넷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기회가 보여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죠. 2017년부터. 그다음에 BCCP님이 어떤 연유로 물리를 배우셨나요? 오늘 얘기가 완전 산으로 갔는데 오늘은 그냥 뭐 이런 얘기나 해볼게요. 전공 관련이신가요? 자본님 관련해서 정리된 영상도 있나요? 오이도 조개구이집 운영은 알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한데 김작가 TV 인터뷰 할 때 얘기했었나? 근데 뭐 신사임당님 할 때도 조금 했었고 한데, 하여튼 물리를 배운 거는,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 조금만 하면, 제가 2002년에 제대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2002년에, 그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거든요. 뭐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냥 되게 어릴 때부터 말은 잘 들어갔고, 되게 뭐 소위 말하는 그냥 모범생, 그냥 뭐 이렇게 모범적인 게 아니고 그냥 말 잘 듣는 어린이가 아니지 학생. 말 잘 듣고 부모님 하라는 거 뭐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말 잘 듣고, 공부하라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공부도 못 하고,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공부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도 못 가고 대학교도, 여기 한양대학교 안산에 있는 그 에리카 캠퍼스, 저한테 굉장히 큰 기회를 준 학교라 저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예비로 겨우겨우 이제 들어갔는데 가서도 공부 안 했죠. 공부 안 하고 그냥 맨날 놀다가 그냥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집이 잘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다 이렇게 사는 줄 알고 그냥 그랬는데, 군대를 딱 갔다 오니까 집이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뭐 무슨 이유로 그렇게 돼서 저희 어머니도 그냥 뭐 어릴 때 그냥 옷가게 좀 하고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뜨개방 같은 것도 하시고 뭐 그냥 그러고, 아버지도 그냥 회사 다니시고 그랬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는 경제적인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집도 그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분양 받으셔가지고 그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90년대 그런 거 해가지고 팔고, 그 동네 이렇게 다세대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주인 세대 살고 뭐 이렇게, 그게 되게 빚도 많이 지고 했으니까 잘 사는 건 아니었는데, 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다 없어지고, 뭐 저기 막 멀리 이사 와가지고 뭐 그런 다세대 주택에 201호에 막 바퀴벌레 엄청 많은 집에 막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전세 4천만 원짜리에. 그 22살에 제대를 하고 왔는데, 그리고 어머니는 맨날 막 늦게 오시는데 막 몸에서 이상한 냄새 나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가족들 몰래 가가지고 그때 이제 오이도 오셔가지고 막 말씀을 못 하시고 막 이렇게 서빙 하시고, 막 그때 왜 그랬냐면, 어머니가 조금 이제 좀 다시 한번 집안을 살려보겠다 해가지고, 이런 얘기 엄마 들으면 되게 부모님이 들으면 속상해 할 텐데 이런 얘기 하는 거. 근데 하여튼 지난 일이니까, 그때 이제 좀 집안 살려보시겠다고 좀 더 돈을 좀 끌어 당겨갖고 가게를 차리셨는데 망했어요. 완전히 망하니까 어머니는 이제 가게 출근하는 척만 하고 이제 오이도 여기 오셔가지고 서빙하고 막 칼국수 끓이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거든. 근데 뭐 자존심 때문인지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안 하셨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 사이에 좀 그런 게, 어머니 뭐 하시고 다니는지 막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부모님도 좀 사이도 좀 멀어지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그 경제적인 문제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좀 정신이 차려져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고요. 그때 뭐 하여튼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어머니가 막 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진짜 대단한 분인데 오이도에서 막 이렇게 서빙하다가 이렇게 보고 가게 하나 어떻게 얻어가지고 빚내고 해가지고 막 지금까지 이제 키워 오신 분인데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합니다 저희 어머니. 근데 아무튼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같이 가게 하면서 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모르겠더라고. 뭘 해야 될지 몰라갖고 일단은 그때는 이제 휴학생의 신분이었으니까 대학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 아버지도 IMF 막 지나고 이러면서 실업하시고 이러면서 집이 어려워진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이 돼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좋은 직장을 갖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되게 단순하게. 우리 어릴 때 교육이 그랬잖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전문가가 돼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했죠. 많이 알아봤었는데 그때 막뭐다 모르겠고 잘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냥 복학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아는 게 없어서 그 다시 1학년으로 다운 복학을 해서 정석책하고 막 이런 것부터 봤어요. 그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미분적분학 1학년 수업 듣잖아요. 공대 그 재료공학과였거든요. 근데 이제 미분적분학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 막 설명하시는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질문했다니까. 그게 왜 1이냐고. 되게 창피하죠. 근데 하여튼 그 정석책부터 막 공부해가지고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죽어라 했어요. 그때는 진짜 죽어라 하니까 결과가 되게 잘 나왔어. 다행히 그때 1학년 애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근데 한번 그렇게 그 작은 그 성과를 보니까 더 신이 나고 또 집도 어려운데 장학금도 받고 이러니까 목숨 걸고 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물리책도 제가 다른 건 다 버려도 그때 공부한 일반 물리학 책은 안 버려요. 그 제가 막 진짜 무식하게 밑줄 치면서 다달달 외웠던 그 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무식하게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보이더라고. 조금씩 이해도 되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게 깨달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점점점 공부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뭐 교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죠. 그때 자신감이 막 충만했을 때. 그래가지고 막 유학 준비도 다 하고 다 했었어요. 그 교환학생도 갔다 오고 막 하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근데 물리를 공부한 거는 그때 제가 이제 재료공학과니까 보통 재료공학 공부하면 재료에 대한 거니까 예전에는 철강 뭐 포항제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는 반도체가 많이 있으니까 반도체 공부를 많이 했고 저도 반도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반도체 공부를 재료공학과에서 하면은 물리가 기본인데 원리가 다 물리니까 그걸 다 뛰어넘는 게 제 성격이에요. 이거는 너무 싫더라고. 궁금하고. 그래서 되게 그 일단은 뭐 저 반도체에 필요한 공부 다 했는데 그 기본적인 그런 원리들을 다 이해하고 싶어서 항상 뭐 물리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 유학을 가는 시점에 그 준비는 다 했거든요. 영어 점수도 토플 뭐 GRE 이런 거 다 점수 되게 잘 받아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학점도 되게 잘 받고 했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에 어떤 한계가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자신감이 올라가니까 욕심이 생겨서 막 미국의 명문 막 이런데 MIT, 막 스탠포드 막 이런데 막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가고 싶은데 잘 안 될 것 같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물리도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시간도 좀 비었어요. 한 6개월, 1년 정도 또 텀이 생겨서 아예 그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가가지고 물리를 공부하고 바로 뭐 석박사로 가면은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겠다. 서울대 그래서 이제 편입 시험을 봐서 서울대 물리학과에 그래서 들어갔고 이제 물리 공부를 하고 근데 그때만 해도 가가지고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뭐 평점 한 4점 넘게 받고 뭐 재료공학 공부한 그 베이스 있고 교환학생 이력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당연히 장학금 받고 뭐 MIT 스탠포드 골라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갔는데 문제는 이제 서울대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균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좌절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 되게 좌절을 많이 해가지고 다 내려놓고 지금 생각하면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내가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유학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어도 됐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잘 된 것 같아. 그때 하여튼 좌절을 하고 포기를 하고 그냥 취업을 했죠. 예, 취업을 해서 회사 다니다가 근데 또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좋은 직장을 갔어요. 네, 운이 좋게 좋은 직장 뭐 돈 많이 주고 뭐 이렇게 유명하고 이런 회사 가서 다녔는데 좀 힘들더라고 회사 문화가. 회사 분위기 자체가 그때 좀 힘들었어. 일도 너무 많이 시키고 그게 이제 제 건강도 좀 관리를 잘 못하고 이래서 하다가 이제 좀 퇴사를 하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건강 문제 때문에 퇴사를 하고 그때 퇴사할 때도 뭐 이렇게 장사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오로지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좀 더 안정적인 회사로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퇴사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부모님 여기 장사를 하시니까 몇 달 쉬면서 좀 아예 놀 수는 없으니까 이제 도와드리러 왔는데 이제 가게 매출은 막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래갖고 막 열심히 이제 도와드렸거든요. 연구를 했지. 이 매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연구를 하면서 막 서빙도 열심히 하고 막 하면서 보니까 이제 보이더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보여서 이제 답을 찾은 게 인터넷 마케팅을 해서 답을 찾은 거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마케팅을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고 여기서 이렇게 잘 되면서 버는 걸 보니까 이거는 뭐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랑은 비교가 안 돼. 훨씬 나아. 그래서 고민을 막 하면서 이렇게 한 1년, 2년 지나면서 이제 마음을 굳혔죠. 자영업 해야겠다. 예,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동안 생각했던 걸 내려놓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건강 문제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기회하고 이런 게 좀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고 여기에서 자영업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제가 뭐 이런 거 뭐 유튜브하고 카페하고 이런 거 생각은 없었고 그냥 저기 뭐냐 그 처음에 여기 가게가 잘 되니까 이제 똑같이 다른 지역에 이렇게 가게를 더 내려고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게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좀 자신이 없더라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음식점이 관리할 것도 되게 많고.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은 뭐 돈은 벌어도 뭐 다른 거를 많이 잃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뭐 하면서 이제 그때 애기도 태어나고 막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카페 있잖아요. 제가 그때 자동차도 그때 사고 뭐 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이러면서 자동차 카페랑 그 여행 카페 이런 데서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보니까 예전에는 보면은 뭐 협력업체니 뭐 해가지고 이벤트 하면서 막 모두 나눠주고 뭐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다 이 카페 되게 좋다 왜 이런 걸 나눠주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광고고 이게 인터넷 광고를 이해하고 보니까 이게 다 광고고 그 카페에 있는 배너 하나하나가 다 막 이렇게 광고고 이게 이렇게 따져보니까 엄청난 거야. 그냥 뭐 대충 따져봐도 한 달에 몇 천만 원, 막 몇 억씩 벌고 있는 거예요, 카페들이.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좀 웬만한 카페들은 다 기본 몇백은 아니고 몇 억씩 버는 카페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이런 걸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민을 되게 하던 중에 그 사업하는 한 3년, 3년 정도 그 사이에 내가 되게 필요했던 거. 근데 없는 거. 예. 그때만 해도 자영업자들이 막 활동하는 그런 카페들이 없었거든요. 제대로 된 정보도 없고 유튜브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공부했던 걸 가지고 하면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플랫폼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자영업의 모든 거 카페를 2017년 7월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죠. 예, 여기까지 그렇게 온 거고 이게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하여튼 그 결정적으로는 인터넷 마케팅을 좀 이해하게 된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되게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인터넷 마케팅을 좀 잘 활용하셔라. 이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는 시대니까 그 인터넷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너무 주저리 말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물리는 그래서 배웠고요. 전공 관련해서 원래는 반도체를 좀 깊이 공부하고 그쪽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뭐 제가 관련해서는 뭐 오늘 다 말씀드렸으니까 됐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개구이집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로사님
그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쵸. 제가 정리한 게 유튜브도 그렇고 네이버 카페도 그렇고, 저도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저도 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냥 저도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을 한 건 아니고, 그 예전에 누구지? 그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가 스탠포드 그 대학 졸업 연설에서 했던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냥 하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해서 하는 건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누구도 처음부터 다 구상해서 하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너무 인상적으로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게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처음에는 단순하게 카페 하나 만들어서 글 몇 개 쓰고 이렇게 시작한 거였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아쉬운 것도 되게 많고 더 빨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어온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열심히만 한 것도 아니거든요. 되게 나태하고 막 그럴 때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이제 생각처럼 안 되니까 뭐 이게 되는 건가, 지금도 사실 그래요. 이게 이렇게 해서 될까 싶기도 한데,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방향만 맞으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느껴요.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한데 이 1년, 2년, 3년 지나서 그동안 꾸준히 했던 걸 보면은, 야, 이게 꾸준한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로사님, 재미있어요. 제 세금도 그렇고 삶과 관련된 이야기들요. 예,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 뭐 자주 하진 않고 그냥 가끔 하고, 하여튼 뭐 가끔 할 필요도 없겠네. 오늘 했으니까 이제 됐고. BCCP님, 변리사 시험 준비하신 줄 진짜, 변리사 시험 준비하신 줄 진짜 학문적인 길을 가시려고 하셨었네요. 예, 변리사도 생각을 했었고. 아무튼 네, 원래는 그 분야의 그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죠. 공학자가 되고 싶었죠. 근데 어, 아니 그 몰라, 그렇게 살았던 것보다 어쨌든 저는 그게 그 무슨 학문의 뜻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뭔가 대단한 어떤 뭐 명예를 얻고 싶은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고 싶은 생각도 지금도 전혀 없고, 그냥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3살 때 경제적인 문제에 좀 트라우마를 좀 이렇게, 그게 지금도 되게 커요. 그게 저한테 되게 큰 어떤 원동력이 되긴 했는데, 저는 진짜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경제적인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근데 그거를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막 막 무슨 학자가 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저도 아직도 뭐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이렇게 경험한 걸 보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그냥 경제적인 문제만 좀 해결하고 살려면, 어릴 때부터 이 사업하는 것만 좀 배우고 사람에 대해서만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것 같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좀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 뭐 아쉽다기보다, 그냥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뭐 변리사 뭐 이런 거, 변호사, 의사 이런 거 다 관심도 없고, 뭐 교수 이런 거, 막 학벌 이런 것도 관심도 없고, 그냥 어 자본주의 시대니까 내가 사업하는 거, 내가 재밌게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 주면서 돈도 벌고, 뭐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번 돈으로 투자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돌아왔는데, 아쉬운 건 되게 많은데, 뭐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후회나 이런 건 없는데, 어,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 게, 이제 좀 건강 관리를 진짜 잘 못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식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이 진짜 안 좋아졌어요. 잠을 잘 못 자 지금.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뭐 검사 받아도 이상한 거 하나도 없고, 그런데 잠을 너무 못 자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막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소화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지금은 괜찮은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도 있고. 이게 이제 잠을 잘 자면 다 해결이 되는데, 잠자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하고 있죠. 안 그러려고. 예, 하여튼 그렇고, 그거 말고는 뭐 하여튼 그렇고요.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 다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막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방향만 잘 잡고 그냥 꾸준히 하면 되는 것 같고,
어, 그 진짜 중요한 게 그 밸런스를 잘 잡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여튼 뭐 건강 그리고 가족 결국은 그거잖아요. 건강, 가족 그리고 이제 돈 이 세 가지만 삼박자만 잘 맞으면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 중에 돈이 없어도 사실은 힘든 거고 뭐 가족이 잘못돼도 힘든 거고 근데 건강이 없어도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맞춰서 꾸준히 방향만 잘 잡아서 꾸준히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고 지금 어, 서울대 물리학과 키워드 넣으니 검색이 잘 나와요? 이렇게 넣으면 여기 있구나. 이렇게 검색 안 해봤는데 아무튼 여기서 좀뭐 박진영 닮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때부터 그 얘기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댓글 안 봐서 그런데 하여튼 하여튼 네 영광입니다. 박진영님 멋있는 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채널 카페 홈택스 신고 때문에 검색해서 알게 된 건데 처음에 그냥 단순 세무사 채널인 줄 알았어요. 세무사인 줄 아, 아니 더 대단하고 그런 거 아니고 하여튼 뺑뺑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그 제가 세금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근데 뭐 제가 세금으로 뭘 하려는 거 아니고 세금은 알아야 돼요. 세금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금 얘기를 많이 한 거고 앞으로는 좀 다른 얘기들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로사님 운도 좋으시고 노력도 많이 하셨네요. 좀 감사한 부분도 많죠. 운도 좀 더 좋았으면 하는 욕심도 좀 있긴 한데 좋은 편이죠. 이 정도면 되게 감사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환원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제가 뭐 환원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받은 것도 많고 결국은 제가 앞으로 다 잘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 하여튼 뭐 일단은 뭐 이렇게 뭐 무조건 뭐 이렇게 나누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부터 잘 돼야지 당연히 일단은 나부터 잘 돼야 되고 근데 저는 점점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주변 사람들이 일단 잘 돼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잘 돼야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가고 싶어요. 일단 제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더 넓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나눠야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뭐 운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여튼 방향만 잘 잡고 꾸준히만 하면 누구든 뭐 머리가 좋고 나쁘든 간에 누구든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게 사람 공부, 인생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사람 관계에서 버는 거니까 그 사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결국 투자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뭐 주식 투자 이런 것도 그 인간의 어떤 본능에 대한 공부 그걸 극복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거고 결국은 그쵸. 하여튼 모든 게 그 사람이 단 것 같아.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KK님 유튜브 많이 보는데 제가 본 정보성 유튜버분 중에 여기 너무 띄워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든지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카페 질문글도 하나하나 영상으로 정성스럽게 답변 주시는 모습에 감동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아까 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근데 그 목적이 이제 저만을 위한 건 아니고, 이렇게 도움도 드리면서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너무 좋죠. 이게 되게 요즘에 감사되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봐주시는 게 또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는 거라, 하여튼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아무튼, 예, 오늘 되게, 땀나는데? 민망한데요, 이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원래 카페 질문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카페 질문 밀린 거는 제가 이따 가게 상황 봐가지고 좀 더 할게요. 다시 켜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늦게까지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이래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고 하여튼 뭐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다 그렇죠. 나부터 잘 돼야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본인부터 잘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나부터 잘 돼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요 정도는 제가 도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일단은 제가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더 성장이 되면은 더 나눌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열심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이거 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사업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재밌게 좀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을 해가면서 재밌게 살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저 식당 하면서 얘기 또 길어지는데 식당 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장 저희 가게에 막 일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많은데 다 열심히 사세요. 사실 저보다 훨씬 열심히 사세요. 저보다 훨씬 열심히 사시는데 많잖아요. 주변에 대부분. 근데 너무 어렵게 살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사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근데 사실 뭐 저희 가게에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한다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식당에서 뭐 제가 아무리 뭐 잘해드리려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뭐 답이 안 나오잖아. 식당에서 일해갖고 무슨 저기 답이 나오겠어. 근데 진짜 좀 다 뭐 각자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 어렵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노예죠, 노예. 옛날로 치면 뭐 옛날보다는 훨씬 뭐 좋아졌지만 어쨌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억지로 막 그렇게 살면 그게 노예지 뭐야. 그러니까 그 노예같이 살아야 되는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로. 좀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막 뭐 이렇게 막뭐 어떻게 보이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도? 뭐 그렇게 다 느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저를 희생해가면서 그럴 생각은 없고 일단은 당연히 저부터 잘 돼야 되고 제 가족이 잘 되고 이게 먼저고요. 저도 그게 잘 되면은 저는 진짜 그렇게 좀 만들어가고 싶어서 근데 조금만 얘기를 하면 요즘에 이제 정치 얘기는 아닌데 정치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제와 정치를 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정치 얘기 안 해요. 안 하는데 제도들이 정책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사실은 잘못된 게 많은데 근데 이걸 보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 욕하잖아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뭐 나누고 뭐 같이 잘 살고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게 나누고 뭐 저기 뭐야 뭐 부를 재분배하고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일단 전체적으로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나라가 잘 살아야 뭐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지. 나라가 다시 가난해지고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방향은 이 자본주의 시대고 자본 가지고 전쟁 나라끼리 지금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하고 있는 시대고 우리도 서로 지금 총칼만 안 들었지 뭐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돈을 뺏고 뺏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다 같이 잘 살려면 일단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려면 당연히 이게 자본주의 시대니까 이 기업이 좀 잘 되고 경제가 좀 잘 돌아가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책들 나오는 거 보면은 약간 좀 반대로 가는 게 많죠. 근데 그걸 제가 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당연히 경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뭐 이런 거에 좀 차이 뭐 이런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뭐 이런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서 잘은 몰라요 이런 거에 그래서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 생각을 얘기하는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욕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자본주의가 맞아. 자본주의가 맞고 민주주의가 맞아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 그거잖아요. 자본주의, 민주주의인데 이게 완벽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저도 나름대로 막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자본주의의 한계가 뭐냐면 이 양극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대요. 양극화래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정말 자본주의로만 계속 가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저도 그냥 뭐저 혼자 사업 장사 열심히 해가지고 뭐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잘 사는 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렇게 잘 살면 그게 다가 아니잖아. 이게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이게 잘 사는 건데, 점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제도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사회가 다 무너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잘 사는 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를 위해서라도 이게 좀 방향이 잘 가야 되는데, 요즘은 좀 잘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뭐 정치적인 어떤 비판이나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왜 이렇게 가냐면, 이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사실 절대 다수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욕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아. 그런 정책을 펴는 사람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왜냐면 이런 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런 걸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정상적으로 좀 방향이 바로 잡히고 좀 해결이 되려면, 그러니까 사회가 좀 바로 잡혀가려면 어, 궁극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좀 가진 사람들이 좀 같이 잘 살 수 있게 나누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죠. 특히 되게 안타까운 게, 좀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말도 안 되는 무슨 좀 뭐라 그럴까?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런 얘기 할 때. 그, 그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누가 봐도 정말 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누가 봐도 존경받지 못할 만한, 소신이 없고 막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을 잘 가려내야 될 것 같아. 뭐 이게 뭐 좌판이 우판이, 전 그런 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중요한 가치가 있고 다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다 필요한 건데, 뭐 어느 정당 이런 것도 없고,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존경하는 뭐 이런 지지하는 정당도 없고 존경하는 정치인도 없고, 근데 어쨌든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이든 좀 본인의 소신이 없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하여튼 뭐 지역주의, 그 나의 어떤 뭐 내가 뭐 기득권이고 내가 뭐 저기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런 정당을 지지해야 돼, 뭐 이런 정치인 지지해야 돼, 이런 걸 좀 떠나서 내 지역이 어디니까 이런 사람을 좀 지지해야지, 뭐 이런 걸 떠나서 좀 잘 걸러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얘기를 왜 여기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가 잘 살고 싶어요. 제가 잘 살고 싶고 제 가족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게 되려면 이제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제 주변에 제 직원들 뭐 저희 같이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그 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좀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같이 이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래도 대부분 이제 좀 더 경제적으로 점점 나아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좀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수습이 안 된다. 수습이 안 돼. 그냥 여기까지만.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제 생각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잘 아는 게 아니라, 제가 뭐 관심도 많고 책도 많이 보고 이런 거를 잘 알고 이러면 막 이런 생각을 막 나누고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텐데, 그 정도는 아니라 내공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냥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만, 그냥 오늘 제 얘기 제 생각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김에 조금 얘기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혹시라도 뭐 보시는 분들 다 생각이 다 다르시잖아요. 뭐 정치 얘기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고, 뭐 지금 정당 뭐 이런 거 비판하거나 이러려는 목적이 아니고, 다 이해가 돼요. 그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무서운 거는, 이게 양극화가 지금 너무 심해지고 있으니까, 지금 무슨 자본주의는 당연히 자본이 자본을 버는 건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제도가 잘못됐어요. 지금 나라에 세금이 필요하니까 세금도 걷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세금이 더 필요하면 더 걷어야지, 증세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하여튼 균형 있게 좀 공평하게 걷어야 되잖아. 근데 아니야. 제가 이게 세금을 이해하면서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 지금 진짜 막 열심히 일해서 조금 버는 사람들한테는 막 많이 떼가고, 정말 쉽게 쉽게 자본이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는 안 떼가고, 뭐좀 그런 게 있어요. 균형이 안 맞아. 뭐 세금을 당연히 이제 너무 많이 떼가는 건 문제죠. 그런 건 당연히 문제인데, 필요하면 떼가야 되는 거잖아.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결국은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계속 약탈해 가고, 이 약탈이에요. 옛날에 총칼 들고 뺏는 것처럼 지금 제도와 어떤 지식과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속 약탈,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 작은 국가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면 이 사회가,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대요. 그렇다고 하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것 같고, 지금 현상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인 무슨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결국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투표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정책도 그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제도가 좀 바로 잡혀가고 하려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좀 알고, 제도에 대해서도 좀 알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앞으로 같이 해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아무튼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완전 산으로 갔는데, 하여튼 오늘 앞에서 연말정산 얘기했던 거는 잘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카페 지금 질문 많은데 못 받으려가지고 죄송하고요. 그거는 제가 빨리빨리 좀 이렇게 틈 나는 대로 이제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인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